미라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슬기로운 자가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한국의 새로운 정말 신문물을 경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빠른 배달 서비스로 감탄하면서 정말 확진자가 아닌 확진자로 점점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없잖아요. 아이들 보고 같이 놀아주고 이리저리 장모님 댁에서 격리를 하고 있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장인어른 서재에 꽂힌 책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 책이 제 마음을 너무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뿐만 아니라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책을 읽고 함께 리뷰를 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책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짜잔! 네. 서드 에이지 40 이후 30년. 네. 제가 지금 39이거든요. 6개월만 지나면 40입니다. 근데 40 이후 30년 뭔가 가슴을 확 치는 거예요. 그렇지, 40인데 이 40 이후의 30년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책 저자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책을 순식간에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구독자가 누가 제일 많으신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제일 많은 연령대가 30대에서부터 40대 분들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인 즉슨 저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늙어가시는 분들이 같은 연령대 분들이 이 채널을 제일 많이 구독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결혼을 하셨거나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39이 되니까 몸이 좀 많이 계속 아파요. 꼭 염증이 많고 이렇게 통증이 계속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어깨가 너무 아팠었고요. 지금은 이 발바닥이 걸을 때마다 이렇게 아프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족저근막염? 네, 족저근막염이래요. 온몸도 아파지고 점점 늙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나는 육아를 지금 거의 건 10년간 육아를 지속해 오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고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방향성은 잘 맞게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생산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너무나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순식간에 읽어 나갔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의 연령기, 제2의 연령기, 제3의 연령기, 제4의 연령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제1의 연령기에는 배움의 단계로 학습을 통해 1차 성장이 이루어지는 10대에서 20대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2 연령기는 일과 가정을 이루는 단계로 생산 및 출산, 재생산을 통해 생산성을 발휘하고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시기라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또 선교사로 파송돼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정착했던 시기, 7년 동안. 제3의 연령기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생활을 위한 단계로 확연히 업그레이드된 제2차 성장을 통해 자기 실현을 추구해가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4 연령기는 그야말로 노화의 단계로 성공적인 나이 들음을 실현해가는 과정으로 인식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제2 연령기를 지나 제3의 연령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제3의 연령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사회적인 통념이 중년의 위기라는 허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상실과 허무감을 괴롭힐 때에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안정적인 착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노년을 준비하면서 이 40대, 50대를 잘 착륙하고 큰일 없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륙을 하는 시기다. 착륙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기다. 우리가 앞으로 30년은 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시기를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이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 이후 30년의 인생에 부응하는 성장과 성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이 6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년의 정체성 확립하기. 근데 중년이라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너무 이상합니다. 제가 마음은 아직 20살 같거든요. 엊그제가 20살 같은데 벌써 저를 중년이라고, 40 부록?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직 나는 젊다. 아직 이 시기는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몸이 아파지면서 그 시간들이 저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육아를 32살부터 지금 39살까지 쭉 육아를 진행해 오면서 잃어버린 나의 10년, 잃어버린 나의 30대, 과연 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차치하고 그래서 이 책이 좀 더 저에게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은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구독자분들도 과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중년의 정체성 확립하기. 두 번째, 일과 여가 활동의 조화. 세 번째, 자신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 네 번째, 용감한 현실주의와 낙관주의의 조화. 다섯 번째,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 여섯 번째,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의 긴밀한 관계와의 조화.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중년의 삶을 위해서. 잘 들어보시면은 이 개념들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반대되는 개념을 조화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중년 40살 이후 앞으로 살아가야 될 30년 동안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역설로 들리고 모순되게 들리는 이 2가지의 개념들을 조화시키고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키워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의 조화. 나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가? 개인의 자유만을 따른다면은 자기가 속해져 있는 어떤 가족, 그리고 부부관계, 소홀해질 수가 있고, 그럼 그것으로 인한 불균형이 오죠. 가정이 망가질 수도 있고, 부부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또 반대로 또한 가정과 아니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게만 집중을 한다면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에 내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뭐지?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부분들도 양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진정한 자유란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허락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그냥 자기에게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신지 내 정체성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찾은 자신에게
진정한 의미의 시간을 허락했을 때에 자신이 진짜 원하는 내 자아가, 내 정체성이, 내 정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줬을 때에 그것이 타인의 소홀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더 여유롭게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 맺음이 더 자유롭고 더 여유롭고 더 풍요롭게 그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자신을 찾았을 때에.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과 참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생겨나는 자유 속에서 타인들과 더욱 친밀하게 어울릴 수 있는 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럴 때에 다른 사람과 진짜 더욱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와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3자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더욱더 충실해질 수 있고 더욱더 좋은 관계들을, 풍성한 관계들을, 안정스러운 관계들을 더 맺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제가 주목한 게 뭐냐면은 40 이후 새로운 종류의 결혼 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주디스 월러스테인, 발음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디스 월러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친구 같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과 자유 사이에 유익한 사랑과 자유,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 맺음과 이런 개인의 자유, 이 사이에 유익한 긴장감을 인지하게 되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온대요. 이것을 상호 의존적인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 상호 의존적인 결혼은 중요시하는 것이 동등함이라는 거죠. 부부의 동등함. 이 동등함은 이것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무르익어 왔어야 하고 용기, 인내, 겸손, 용서, 애매함에 대한 관용 등 많은 덕목들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가운데 균형을 이뤄서 각자의 자아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가운데서 둘이 헌신하고 하나됨, 요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엄마로서 살지 않고 여자로서 살 수 있도록 자신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어느 한쪽도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존재로서 자기 스스로를 인지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은요 서로에게 전념하고 있고 그 관계를 대단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부간의 일체감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서로에게 독립적이라는 거죠. 서로에게 각자의 시간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성을 존중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결혼 생활을 일궈나감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진심이 담긴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의사소통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제 아내에게 그 아내가 한 여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아를 실현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찾아가는 것을 잘 돕고 있는 남편인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갑자기 고백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런 남편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것들을 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녀들을 아내의 시간을 확보해 주고 자녀 3명을 제가 다 가끔씩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를 아내도 저의 시간을 확보해 주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아껴주고 지지하는 그런 가정을
한번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소망함이 이 책을 읽으면서 또한 생겼습니다. 여러분,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그냥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면서 저 안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리뷰하고 앞으로 선교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셨는지 점점 더 좋아지겠죠? 아직까지는 아직 초보니까 잘 못하니까 앞으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서드 에이지, 제 3의 연령기, 40 이후 30년.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안착하시겠습니까? 착륙하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다시 도전해서 이륙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륙 한번 해볼라 합니다. 이륙하고 싶습니다.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다음에 또 좋은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